한때 바쁜 도시 생활을 살아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주인공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9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직업은 주로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항상 눈의 피로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던 그는 갑작스런 두통과 눈의 건조함을 느꼈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그의 친구 민수가 소개해준 눈건강 팁이 기억났다. 민수는 의사에게 직접 배운 방법이라고 했는데 실천해보고 눈의 피로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20-20-20 법칙을 따르기였다. 이는 20분마다 화면에서 눈을 떼고 20피트 내에 있는 물체를 20초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법칙은 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주인공은 의식적으로 알람을 맞추고 이 방법을 실천하기로 했다. 둘째, 휴식 시간마다 짧은 산책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눈뿐만 아니라 몸도 자연스럽게 리프레시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그의 의사는 강조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사무실 주변을 걸으면서 눈 근육을 풀어주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눈 깜박임 횟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수분 부족은 눈 건조를 더 악화시킨다고 민수는 설명했다. 물병을 책상 위에 항상 두고 그가 작업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수분 섭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는 조금씩 눈의 상쾌함을 되찾아갔다. 주말이 되면 공원에 가서 자연과 함께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며 눈 건강에 좋은 녹색 식물을 멀리 바라보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눈의 피로 감소뿐만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는 더 이상 업무 시간 동안 두통을 느끼지 않았고 집중력도 향상된 것을 깨달았다. 어느새 그의 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편안한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주위 동료들에게도 그의 비법을 널리 전파하게 되었다. 이렇듯 오늘도 그는 현대인으로서 건강한 눈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연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일과 학업, 인간관계의 압박은 때론 우리를 짓누르며 심신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치유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명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스트레스 관리의 일환으로 명상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겪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니는 대도시에서 빠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혼잡함과 직장에서의 경쟁은 그녀의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눌린 가슴, 조급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명상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첫 수업에서 제니는 즉시 명상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수업 첫날, 명상 안내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니와 다른 참석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날의 명상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땅에 단단히 딛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혀놓은 채로 천천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안내자의 목소리를 따라 제니는 자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한층 조용한 내면의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제니는 매주 명상 수업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명상법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각화 명상, 마음챙김 명상, 걷기 명상 등 다양한 기법들이 그녀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시각화 명상에서는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상상함으로써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제니는 자신의 삶 속에서 명상이 불러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모를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명상은 더 이상 단순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아닌 그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명상은 특정한 도구나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지와 마음의 준비만이 필요합니다. 제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명상의 여정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균형을 찾고자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마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디지털 시대는 우리가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꿨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건강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의 눈 건강이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 전자기기의 사용은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렸고 그에 따라 눈의 피로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안과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김영수 씨는 35세의 IT 전문가로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보낸다. 최근 들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눈의 피로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나섰다. 어떻게 하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영수 씨는 먼저 전문가들을 찾아 그들의 조언을 구했다. 많은 안과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그들은 공통적으로 20-20-20 법칙을 추천했다. 이 법칙은 20분마다 20피트 거리의 물체를 20초 동안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눈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일정 시간 동안 초점 조절을 달리하여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고 했다. 그는 이를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문제는 업무의 집중도가 그것을 방해했다. 그래서 영수 씨는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설정해 20분마다 알람이 울리게 했다. 이 방법은 효과적이었으며 그는 곧 눈의 피로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또한 영수 씨는 실내 조명과 모니터 화면에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졌다. 주변 환경과 모니터의 밝기는 눈이 조절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밝은 모니터를 보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는 것을 느꼈고 그에 따라 모니터에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필터를 장착하고 실내 조명을 자연광에 가깝게 조정했다. 이외에도 영수 씨는 눈 건강에 좋은 음식들로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과 같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다. 또한 눈에 좋은 영양제도 고려하였는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영양제를 복용하였다. 이는 눈의 건조함을 줄여주고 눈물막의 질을 향상시켜줬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휴식이었다. 영수 씨는 하루에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했고 주말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기도 했다. 디지털 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눈은 물론 정신적인 피로도 상당히 경감되는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김영수 씨는 눈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하였다. 이는 단순히 눈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그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경험이었다.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지만 올바른 사용 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자세였으며 영수 씨는 이런 배움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의 장 건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수지였고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장 건강을 관리해 온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바로 매일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에 있었습니다. 김수지 할머니는 젊은 시절 만성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던 때 우연히 한 노인에게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발효식품인 김치, 와된장 속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수지 할머니는 매일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발효하기 시작했습니다. 갓 담근 김치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와 구수한 된장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감쌌고 이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발효식품을 섭취한 결과 그녀는 소화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었고 장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녀의 건강 비결은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김수지 할머니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그녀의 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고, 자연의 힘을 베이스로 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유익균은 단지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 향상, 염증 완화, 심지어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장 건강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의사가 할머니를 찾아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도와줄 것을 청했습니다. 젊은 의사는 할머니가 가진 지혜와 현대 과학을 결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개발되었고, 마을은 물론이고 인근 도시까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김수지 할머니와 젊은 의사의 이름은 전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한 장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김수지 할머니는 장 건강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남긴 것은 단지 한 마을의 건강을 바꾼 것이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통한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는 커다란 유산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장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